금강 찍어야 돼가지고. 자, 39번 다시 한 번만 해석해 볼게. 자, in the case of specialist, 그러니까 전문가의 어떤 케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냐면 art critic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술 비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deeper familiarity, 아주 깊은 뭐가 있냐면 친밀감이 있는데, 요런 게 힌트야. 알겠지? 자, with materials. 근데 뭐에 대한 친밀감이냐면 재료라든가 기법에 대한 친밀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is often useful. 종종 유용하대요. 뭐에 있어서? enriching, 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달? an informed judgment. informed는 공지된 혹은 알려진 이런 뜻이니까 알려진 판단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about a work. 이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판단해 놓은 무언가가 있단 말이야. 그거에 도달한다는 건 결국 뭐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뜻이지. 위칭이 결국 understand 내지는 appreciate라는 표현으로 지금 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위칭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도착하다 도달하다가 아니라 나의 지적 수준이 거기랑 매칭한다라는 것까지 단어의 함축이 조금 변하겠지. 그지? 자, 이런 건데 이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있네. 봐라. 옆에 친구 보면 뭐 이건 뭐 주제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얘 같은 것도 보면 사실상 because 어쩌고저쩌고 나니까 이건 이유였어. 맞지? 그럼 앞에 사실 뭐가 나와야 돼요? 원인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시가 나온다, 이렇게 된다라는 현상이 나온 거잖아. 이 현상에 대한 뭐가 나온 거예요? 5번이 원인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5번 이후의 지문이 뭐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아무튼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에딧도 굉장히 편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의 주제를 반복한 거라서 그래서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현상이 나오고 원인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논리적인 얘기인 거지. 내가 제일 어렵다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이런 거 오히려 쉬워. 왜? 야! 뭐 원인이 나왔으면 because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현상이라든가 법칙이 나오기만 하면 돼. 명확하단 말이야. 그 법칙이 물론 많겠지만 그지? 내가 찾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건 뭔 사례야?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어려운 건 사례만 뚱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ABC 순서 추론 문제 중에서 나 개인적으로 그냥 논리로 푸는 게 아니라 정말 내용을 다 읽어서 이해하지 않으면 못 푸는 거니까 쌤 개인적으로는 이게 몇 번이야? 38번보다는 39번이 훨씬 어려운 거야. 근데 너네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요? 이걸 읽어서 풀지, 내용으로 풀지.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느끼기는 해. 수능은 반대야. 막상 가면 어차피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모르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용으로 풀 수가 없고 내용으로 풀 수가 없어. 그럼 뭐로라도 풀어야 돼? 논리로라도 풀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쉬워야 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런 거야. 만약에 소재가 둘 다 어렵게 나왔다고 가정하면 못 푸는 거야. 니네 이거 이해를 못하면 이거 못 푼다고 이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틈을 찾아봅시다. 우리 원칙대로 풀리는 거 한번 봅시다. 자, acknowledge, 인정하는 것, 이해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The making of art, artwork 이런 작업들을 갖다가 예술 작품들을 만드는 것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이해가 맞는 것 같아. 이해하는 것은 does not require 뭘 요구하지 않냐면 a detailed, 굉장히 세부적이고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지식을 요구하진 않는데요. of saying 말하자면 how painters 어떻게 페인터들이 mix different kinds of paint 다른 이런 물감들을 갖다가 어떻게 섞는지를 갖다가 이해한다든가 or 혹은 하우절 지금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왔다는 것만 이해하면 돼. 이것들은 다 knowledge of에 묶이는 거예요. 자, how an image editing tool works. 그러니까 이미지를 수정하는 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예술 작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술을 만들어내는 기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럼 봐봐, 뭐랑 똑같은 거야? 이게 결국 내 입장이긴 하지만 아트 크리틱의 입장에서도 이건 도움은 되겠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전개될 거야. 근데 우리 보기는 뭐예요? 알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 이런 기술들을 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몇몇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 지점을 찾아야 될 것 같기는 해. 자, 봐봐. All that is required. 자, 다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됐어. 문장 전체가 주어인데요. 우리는 보통 대부분 그냥 올을 주어로 하고 대절이 이렇게 꾸며준다고 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올은 일반적으로 그냥 단수 취급을 편의상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사실은 올은 단수와 단수와 복수가 둘 다 있어요. 단수도 될 수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일반 명사로 쓰였을 때고, 그리고 얘는 집합명사로 쓰이면은요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all of 어쩌고 하고 명사 나오는 거에 요거에 수일치를 해주거든.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게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랑 똑같단 말이야. 보통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는데 뒤에 어떻게 돼 있어? of 어쩌고로 칩시다. 그러면 that is required.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수식해주는 거야. 이거 없어도 돼. 없어도 되면 all is야. 그러니까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 판단할 근거가 없으면 단수 취급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근데 다만 뭐는 못 내요? 문법 문제는 못 내요. 이해됐죠? 요 차이점을 알아두세요. 자, 이 모든 것들은 is a general sense of significant difference. 아주 일반적인 어떤 감각이래. 뭐에 있어서? 차이점이란 아주 일반적인 감각인데 뭐에 있어서? Between working with paint and working with an image application. 그러니까 이 뭘로 일한 거와 페인팅으로 일한 것과 그리고 이미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 그 이미지 앱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포토샵 이런 거겠죠. 포토샵으로 작업한 거랑 실제로 그림을 그린 거랑은 너네가 알잖아, 차이점을.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정도의 차이점만 알면 돼. 그림을 이해하기까지. 뭐까진 몰라도 돼? 이 색을 어떻게 조색을 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 어플을 어떻게 막 레이어링을 하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아 이거 컴퓨터로 만든 거네. 딱 보면 알잖아. 근데 얘는 질감이 있고 얘는 질감이 없어요. 맞지? 포토샵으로는 질감 만들어낼 수가 없어. 되게 어려워. 근데 그림을 그리면, 페인트를 그리면 붓질을 하면서 당연하게도 그게 메스가 만들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이상한 질감이 있다고. 그래서 너네가 예술작품 보러 갈 때 어떻게 보는 사람들이 있냐면 정면에서 보기도 하죠. 정면에서 본다는 이미지만 보는 거야. 근데 요렇게 측면에서 봐봐. 이 새끼가 어딘가 부분에 그 붓을 거의 떡칠을 해놨어. 거기서 감정이 끌어오른 거야, 혼자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되게 굳이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노란색인데 빨간색인 부분들, 그런데 그러니까 포인트색 준데 본인들의 감정 막 떡칠되어 있어요. 옆에서 보면 거기만 두께가 달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잖아. 평면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입체감이 생겨. 그게 명작의 깊이야. 이 위작들을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거를 똑같이 그렸는데 감동이 안 느껴지는 작품들이 있거든. 그런 거 보면 요렇게 보면요 두께 거의 없어. 다 일정해. 그러니까 정말 평면에서 봤을 때 여기 분야까지는 노란색, 여기 분야까지는 흰색 이렇게만 한 건데, 정말 그림을 오랫동안 그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면 빨간색을 막 해서 그리잖아. 그리고 붙여. 그리고 이걸 시간에 따라 가지고 붙이는 걸 다르게 해서 또 위에 덧칠하고 수십 번 반복해. 그러니까 이상한 깊이감이 있는 색깔이 다른 두께감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보면 빨간색이 아니야. 다 달라. 미세하게 달라.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야.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하는 건데, 야 여기서 뭐래? 그거 알아야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뭐만 알면 돼? 그냥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프린트 된 거네. 그린 거네. 됐지? 아주 단순한 거라고 얘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봐봐. 이러한 일반적인 감각이라 내가 이거 강조했잖아. 그냥 요 정도 차이점만 알면 돼. 이러한 감각은 답이 될 리가 없겠죠, 그죠? 자, my team 뭘 포함할 거냐면 a basic formality, 아주 기본적인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유사성만 알고 있으면 돼. 뭐에 대해서? with paint, 이 실제로 이 붓과 그리고 페인트 브러쉬, 이게 붓이지, 미안해. 그러니까 페인트와 페인트 브러쉬와의 어떤 유사성과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a basic familiarity with how we use computer, 우리가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유사성과 그리고 펄에서 아마도 including how we use consumer imaging app,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미징 앱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얘기들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너가 페인트와 페인트 붓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만 알면 되고, 그리고 또 뭐만 알면 되냐면 컴퓨터를 써서 작업을 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니네가 맨날 후보정하는 거랑 똑같잖아, 이 얘기야. 되니 내가 의역하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니네가 아는 정도의 차이점만 있으면 되는데, 자 연결이 되는지 봅시다. This is because,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이유가 이유가 나오네요. 됐죠? 근데 앞에 진술이 뭐였냐면 내가 이러한 유사성을 인지하는 거야. 봐봐. 내가 유사성을 앞에 인지했는데
네가 이 유사성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나와야 돼. 뒤에 내용이 맞으려면. 이게 좀 이상해요. 근데 그 해석을 한번 해볼게. 혹시 모르니까. 왜냐하면 every kind of artistic material,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어떤 재료들과 어떤 툴들은 comes with its own challenges and affordance for artistic creation. 그러니까 이 예술가가 만드는 데 있어서 affordance, 사용 가능해야 돼.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afford가 지불 가능한이라는 뜻이라서 내가 정말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요. 그냥 여기서 예술 지문이니까 실제로 살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사용 가능한으로 해석할게요. 사용 가능할 만한 뭘 가졌다고 나름의 챌린지를 갖다가 다 수행한 무언가야. 그러니까 이건 예술가들이 늘 사용하는 무언가야. 이 내용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없어.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이 유사성을 인지했다라는 지문과 사람들이 이 유사성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차이점을 구분할 수가 있어. 와! 이 아티스틱 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재료와 도구들이 여러 가지 발전을 해왔다는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야. 됐죠? 근데 디스로 되게 교묘하게 엮어놨죠. 맞죠? 이게 이 지문의 포인트였고 그래서 너무 틈이 커서 3번이 답이었어요. 이해됐니? 그지? 그러고 나서 답을 맞춰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술 비평가들 입장에서는 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이 아닌 거죠 이미. 예술 비평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해도 돼. 그러니까 왜 그런 게 나오냐면 결과적으로 예술을 만들어낸다는 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매테리얼과 툴들을 사용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 예술 비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크리틱스 이렇게 바뀌죠. 뭔 얘기냐면 3번을 기점으로 이 차이점을 구분하는 사람의 주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거야 얘는. 됐지? 봐봐. 니네가 비평가야. 비평가하면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 이 사람이 어떤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얘기해줘야 돼. 근데 뭐도 얘기해줘야 돼? 왜 이러한 이런 예술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왜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만났을 때 서로 이런 물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를 글로 써야 되는 사람과 됐어? 글로 써야 되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 차이점 정도만 인지하면 되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 됐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할게. 예술가 중에서 디지털 노마드야. 맨날 돌아다니면서 작업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맨날 붓을 들고 다니는 거보다 뭐가 더 낫겠어? 컴퓨터 들고 다니는 게 낫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년에 정말 몇십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그림 도구를 가져다닐 수 없으니까 컴퓨터로 작업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된 툴은 뭐고 이 툴을 가지고 이러한 색감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디 한복판에 갔어. 붓이나 염료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천연 염료를 개어서 정말로 나무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꽂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되게 거칠겠지. 맞지? 그러니까 내 작품들은 다 거칠 거야. 그러면 크리틱은 뭘 알아야 돼? 재료와 도구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어폴던스 한지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글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안 맞는 거야. 주체가. 이해됐죠? 그러니까 위에는 일반인이고 밑에는 크리틱에 대한 얘기다. 전면에 근데 크리틱이 나오는 거 언제 나와? 그래서 어려웠어. 그래서 4번을 답을 많이 했어. 왜냐하면 비평가가 나왔는데 얘네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는 비평가 나왔는데 비평가야. 씨 그러면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비평가 뜬금없이 나왔는데요. 해서 4번, 5번 진짜 답이 많았어요. 내용상으로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요 3번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애들이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예민하게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틀렸던 것 같아요. 됐죠? 자 아무튼 그래서 쭉 해석을 하면 크리틱들은 비평가들은 are often interested 굉장히 흥미로웠대. in a way 어떤 방식에 있어서 artist exploit 이런 어떤 예술가들이 exploit 탐험을 해요. 혹은 뭐 활용해요. 원래 exploit은 착취하다지. 그지? 안 좋은 단어다. 원래 안 좋은 단어인데 착취 이꼴은 뭐야? 사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활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냥 좋은 단어로 그냥 중성적인 단어로도 많이 쓰여. 활용해요. 뭐를요? Different kinds of material. 다른 종류의 매테리얼들을 그리고 도구들을요. For particular artistic effect. 특정한 어떤 이런 예술적인 어떤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요. They are. 그래서 그들은 또한 뭘 할 거냐면 are also interested in the success of artistic content. 그리고 그들의 어떤 예술적인 어떤 시도의 성공에 굉장히 관심이 있대. 근데 이 success를 난 이건 잘 모르겠는 게 물론 연속이라는 단어는 succession이에요. 요렇게 되면 요게 연속, 계승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게 메가스터디 해설지에는 요 석세스를 연속으로 해석해놨어.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예술적 시도의 연속성에 관심이 있어. 요런 연작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시도해보면 요 비슷한 거 해보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매끄럽긴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술적 성공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나 잘 모르겠어. 이거는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석세션이 연속이고 이건 성공이 맞아. 엄밀히 따지면. 알겠지? 자, 그렇고 그래서 엠바디드, 어쨌든 엠바디 봐봐, 몸이야 바디야. 근데 엠바디 같이 있어. 내포하다, 포함하다, 함축하다. 됐지? 같이 있어요. 뭐가? in the artwork itself. 예술품 그 자체, 즉 예술적 시도와 예술품 그 자체가 어떻게 결합되어서 결과적으로 성공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to push the limit of what can be achieved. 내가 이뤄낼 수 있는 것,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뭘 한다고? 한계까지 몰아붙인다는 거죠. with certain material, 뭐로써? 특정 재료와 도구로서. 됐니?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이렇게까지 탐험을 하니까 비평가들은 뭘 알아줘야 돼? 그 차이점을 알아줘야 된다가 답이 되는 근거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여기 밑에 보면 affordance의 행위 유발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방금 해석한 것처럼 안 보고 수업 준비를 안 하진 않았겠지, 그치? 안 보진 않았겠지. 이걸 그냥 허용 가능한, 혹은 내가 구매 가능한,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으로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행위 유발성을 하면 더 헷갈린다 얘들아. 행위 유발성이 뭔 줄 알아 근데? 모르잖아. 이거 결국 모티베이션 같은 거 아니야? 몰라도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모티베이션을 해석하면 갑자기 쉬워지는 게 뭐냐면, 이걸 모티브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끔 재료나 특성 때문에 예술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거든. 됐죠? 그래서 잭슨 폴록이 뭐 하지? 잭슨 폴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붓을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그림 그려. 됐지? 이거에 영감을 받아서 최근에 페인트통 있잖아. 페인트통이 빵 붙들어. 그 다음 줄로 묶어. 그 다음에 캔버스를 밑에다가 설치해. 캔버스를 돌려. 회전하는 축이 있어요. 돌려. 그 다음에 페인트통도 돌려. 그래서 보내. 우연성에 기반한 예술작품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페인트통이 동그랗고 거기에 구멍을 뚫으면 페인트통에서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원심력을 주면은 얘가 돌아가면서 색이 바로 섞이지 않아 얘들아. 페인트는 각자의 색이 되게 오랫동안 서로의 영역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겹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만 하면 돼? 충분히 빨리 돌리기만 하면, 그리고 빨리 마르게 만들면, 그러니까 염료를 뿌리기만 하면 그 색깔들이 우연하게 같이 있는 마치 무지개 같은 색빛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재료의 특성과 굳이 말하자면 간단한 물리학 혹은 우연성에 기반해가지고 작품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료나 툴이 가끔 예술작품 만들어내기도 해. 반대로 내가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걸 쓰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요새 있다는 거예요. 현대 예술에서는. 됐죠? 뭐 그런 것까지 이해해주면 어포던스라는 단어를 행위 유발성으로 해석했을 때 어느 정도 말은 맞겠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지.